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심했는데요. 올봄에도 꽃샘추위가 자주 찾아오면서 개나리와 진달래도 예년보다 늦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파가 유난히 심했던 이번 겨울. 올봄 초반에는 꽃샘추위도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추위가 봄꽃의 개화를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봄꽃의 개화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월 평균 기온이 0.8도로 평년보다 1.3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월에도 주기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는 예년보다 2일에서 8일가량 늦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다음 달 2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1일에서 30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8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지방은 4월 9일 이후에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달래는 다음 달 2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3일에서 4월 2일, 중부지방은 4월 4일에서 4월 10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지방은 4월 11일 이후에 개화할 전망입니다. 봄꽃은 보통 개화한 뒤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절정을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은 3월 28일에서 30일, 광주는 4월 5일에서 8일, 서울은 4월 11일에서 12일쯤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웨더 정혜윤입니다. 화성 왕복 우주선에 민간인을 태워보내는 계획을 추진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 출신 억만장자 데니스 티토가 중년 부부를 탑승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티토가 이끄는 화성 인스피레이션 재단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오는 2018년 1월 왕복 501일 예정으로 화성 왕복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토는 구상 중인 우주선이 2인용이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을 덜 받고 가임기가 지난 중년 부부가 적임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토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0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이 첫 2년간의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언론과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15%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더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758곳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에 11.2%, 2009년에 13.2%이던 학생 비만율은 2011년에 14.3%에서 2012년 14.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평균 키와 몸무게도 증가하지만 성장 속도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키는 10년 전보다 최고 2cm, 평균 몸무게는 최고 2.3kg이나 커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만율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 조손 가정이 많다 보니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이 안 돼 도농 간의 비만율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비만율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56%는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고 있고 30%의 학생은 충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토마토와 양배추 같은 산성식품을 알루미늄 용기에서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되도록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간장과 된장, 매실절임처럼 산성물질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 역시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알루미늄 냄비를 세척할 때는 산화 처리한 표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철 수세미처럼 날카로운 도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청은 알루미늄 냄비는 표면을 산화 처리해 알루미늄 용출을 막고 중금속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된다며 올바른 사용법만 지키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이 조언하는 알루미늄 식기 취급법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농산일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력 절감뿐 아니라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축사 한편에 설치된 자동문이 열리자 송아지가 들어와 우유를 빨아먹습니다. 송아지가 먹는 우유량은 센서를 통해 송아지의 나이와 체중, 오늘 먹은 우유량 등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우유를 다 먹으면 다음 송아지를 위해 나가야 하고 먹은 우유량이 적으면 옆 칸에서 사료나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상태에 맞춰 우유량이 자동 조절되니까 젖을 떼기가 수월합니다. 송아지에게 필요한 하루 우유량을 10여 차례씩 나눠 먹일 수 있는 것도 장점. 사람이 직접 먹일 때는 일손 부족으로 하루 2번 많은 양을 먹이다 보니 급체나 장염, 설사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번에 나눠서 우유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소 발육 상태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팽이버섯과 인삼 수경 재배도 로봇이 대신합니다. 로봇팔이 온도나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생육 환경에 맞게 재배 틀을 옮겨줍니다. 사람의 출입이 적어 병충해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높은 곳의 작업도 수월해 공간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이 밖에 화해를 재배할 때 농약 뿌리는 역할을 하는 로봇도 개발돼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농산일을 대신하는 로봇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진청 소속 연구원과 캐나다 연구팀이 공동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 역할을 하는 물질의 핵심 부위에 강력히 결합해 활성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고 현재 동물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농진청 소속 김진효 박사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위더스 박사팀으로 관련 논문이 최근 사이언스 익스프레스에 실렸습니다. 카이스트 제15대 강성모 총장 취임식이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오명 이사장과 최순달, 홍창선 전임 총장 등 각계 인사와 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성모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카이스트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은 영광이지만 주어진 도전 과제 앞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식 창조, 활기찬 전진, 온전함, 영속성, 신뢰 등 5가지의 가치 추구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카이스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총장의 임기는 2017년 2월까지 4년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원하는 문서나 사이트를 찾는 검색 엔진은 이미 보편화돼 있죠. 하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동영상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기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영상을 검색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 TV 미디어 연구팀의 조준면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SB 조준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영상만을 찾아내는 기술, 이전 검색 엔진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검색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네.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나 문장을 그대로 검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퀴즈왕 감독 영화 찾아줘라고 명령하면 영화 퀴즈왕을 연출한 감독이 연출한 다른 영화라는 의미를 해석해서 장진 감독의 영화를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관련 있는 콘텐츠만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더욱더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검색 기능 이외에도 사용자에 맞는 맞춤형 추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맞춤형 추천이란 그 개별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을 사용자의 과거 동영상 시청 이력으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알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된 사용자의 선호를 추천에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이 별도의 셋톱박스 설치나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용자의 검색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등의 기능이 셋탑박스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외부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셋탑박스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분들에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스마트 TV를 주 적용 대상으로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장성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검색 정확도는 그 스마트 TV와 같이 화면 탐색 등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매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최근 스마트 TV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대 이상의 스마트 TV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이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검색하는 데도 바로 적용 가능하고요. 인터넷 TV, 케이블 TV 사업자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동영상을 검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검색 포털에서 영화 동영상을 검색해주는 카테고리 검색에도 활용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기대 그리고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학의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문화 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플라이트를 통해서 배면 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플라이트는 얼마 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각본상의 후보로도 올랐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영화 플라이트 제목에서 느껴지시듯이 이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기체의 결함으로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추락 위기에 놓이는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장 휘디커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 고개에 가까운 조종법으로 기체를 다시 뒤집어 활공을 한 뒤에 비상 착륙을 성공시켜서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 추락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기체 결함 이외에 이 휘디커 기장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양심과 욕심,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 주인공 기장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연을 덴젤 워싱턴이 맡았죠.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또 연기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나왔는데 그 비행기 추락 그 장면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실감 나는데 이게 어떻게 촬영이 된 겁니까? 네, 이 실감나는 이 추락 장면, 네. 보셔서 말씀하셨듯이 타임즈에서도 이 장면을 두고 영화 학교에서 앞으로 교재로 쓰일 만큼 이 영화 역사상 가장 생생한 장면이다라는 리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 같은 비행기 추락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작팀들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비행기 모형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 영화 감독인 로버트 저메스키는 이 파일럿 출신인데요. 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비행기 세트를 바탕으로 이 다양한 카메라 기법과 연출을 통해 기내 장면들을 나눠서 촬영을 했고요. 또한 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이 전체 기내의 모습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덴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나 속도 등 이 기체의 작용 원리 등을 배웠고 또 실제 조종 훈련에도 참여를 해서 아주 익숙한 촬영 모습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워낙 실감나게 촬영이 돼서 실제 네. 비행기 탈 때 조금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사고를 바탕으로 각색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아찔한 사고 언제 발생했던 겁니까? 네, 2009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실제 사고명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고인데요. 지난 2009년 1월 15일 이 뉴욕 맨하튼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이륙 직후에 새떼들과 만나서 충돌했습니다.
또 이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기내에서 연기가 퍼지더니 엔진 2개가 꺼졌는데요. 이때 고도가 약 900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어서 회항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항공기 기장이었던 슐렌버거가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키면서 이 기내에 타고 있었던 155명의 승객을 모두 안전하게 구해냈는데요. 네,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 플라이트의 각본을 쓴 존 가디슨이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을 사건 이외에도 이 블랙박스의 어떤 기록들 또 파일럿들이 이런 아찔한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영화의 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뒷날개가 부러져서 거꾸로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 위치에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조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체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안전적으로 날았다라는 이 경험담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사고와 섞어서 영화 플라이트가 제작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항공기가 뒤집어져서 날아간다는 건 에어쇼나 이런 데서만 가능한 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기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거꾸로 날아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실제로 가능은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체가 뒤집어져서 날아가는 것을 이 배면 비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제 비행기가 본래의 자세가 아니라 반대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쪽에 밑면이 올라가게 되면서 날아가는 비행인 건데요. 이 배면 비행은 기체가 이 공기 흐름에서 바듬각이 형성만 된다면 조종을 하는 통해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실제로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배면 비행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날개 단면의 모양입니다. 이 날개 단면의 모양이 위아래가 만약에 유사하게 되면 배면 비행에 굉장히 유리한 비행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타는 여객기와 같은 비행기들은 중량이나 기체의 강도, 또 좌석 등 일반적인 비행 상황만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윗면하고 아랫면의 그 단면이 유사하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뒤집어지게 되면요, 이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이 연료 공급과 엔진 오일의 순환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개 비행용 비행기를 제외하고 일반 비행기는 사실 이 배면 비행이 가능은 하지만 제한 시간, 지속 시간이 이 제한이 받게 돼서 실제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제한이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날아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네요. 근데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해준 내용 말고도 이 영화 플라이트는 한 인간이 겪는 내면적인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펙터클보다는 이야기에 보다 집중해서 거장 감독과 명배우의 호흡을 또 영화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오늘도 배면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 생각하면서 보면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서울대 AMP 대상 시상식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장창현 한맥중공업 회장, 정팔도 코리아랜드 컴퍼니 회장이 AMP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만든 서울대 AMP 대상은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출신자 가운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보인 전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지표인 광공업 생산지수가 5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 투자와 소매 판매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5%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5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 설비 투자 지수는 전달 대비 6.5%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도 2% 하락하면서 전달에 이어 2달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방암 확진 때 말기 전이암 판정을 받는 젊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시애틀 아동병원의 레베타 존슨 박사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의 암 통계 자료를 보면 전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 25세에서 39세 환자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환자 수는 1976년 25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850명이나 보고됐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여성 사이에 전이 유방암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유방암의 새로운 흐름인지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이 유방암은 암세포가 뼈 등 다른 조직으로 퍼진 상태로 발견되는 것으로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